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군 브러더스 함께합니다.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진짜 모든 뉴스가 이재명으로 시작해서 이재명으로 끝나는 한 주를 지난주에 보내고 이번 주 또 그럴 것 같습니다. 현 변호사님. 그렇죠. 그렇죠. 김 교수님 그렇죠. 네. 오늘 뭐 상한가 하한가가 다 뜨거울 것 같아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상한가 하한가 현 변호사님 뭐 골라오셨습니까? 저는 뭐 이게 사실은 지금 큰 이슈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약간 이재명 뉴스 빼고 지금 큰 이슈가 별로 없어요. 근데 사실은 없는 이 와중에. 장관 인사청문회가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아마 이제 세 분이 있잖아요. 예. 그 중에 유인촌 장관이 예전에 뭐 블랙리스트도 있고 찍지 마 이거 있어가지고 문제 아니야 했는데 이분이 제일 오히려 멀쩡한 것 같고 김행 후보자나 뭐 신원식 후보는 이게 좀 오히려 그래서 약간 이상한 상황이다. 그럼 유인촌 장관 후보자 상한가예요? 아니 하한가죠. 유인촌 장관이 제일 멀쩡해 보인다. 그러면서 세 사람이 다 하한가? 그렇죠. 오케이. 김근식 교수님 뭐 골라오셨어요? 예, 뭐 이번 주 다 초미의 관심사가 이제 네. 영장 실질 심사니까요. 제가 가져온 하한가는 구속 임박 이재명의 늪에 빠진 민주당 하한가를 가져왔습니다. 이재명의 늪에 빠진 민주당 하한가. 여기서부터 가보죠. 그럼 여기서부터. 앞서 나경원 전 의원은 판사 출신이신데 구속 사유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핵심으로 증거인멸 우려 이 부분에서 위증교사 부분이 들어간 걸 보니까 이거는 충분하다 그러셨고 김의겸 의원은 SNS에 3대7로 기각이다 이거는 기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법조인의 의견 먼저 듣습니다. 현 변호사님 뭐 저는 기각이라고 봅니다. 몇 대 몇 기각입니까? 뭐 그거 뭐 퍼센트까지 말하는 건 좀 그렇고요. 그냥 모든 지금 언론이 다 이제 증거인멸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네. 당장이 뭐 물론 아시겠지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이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범죄 혐의 소명을 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증거인멸 도주로 가는 건데 그럼 이제 위증교사를 왜 넣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검찰이 좀 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급했다? 네, 왜냐하면 이 위증교사 사건은 예전에 이제 선거법 위반 사건이었거든요. 예. 이번에 백현동이나 쌍방울 사건에 대한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습니다만 요건 어차피 쌍방울 관련이고 그러면 결국은 백현동 사건은 배임이고 쌍방울 사건은 지금 제3자 뇌물인데 요거를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어느 예. 정도 소명이라 그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백현동 사건 아시겠지만 성남도시공사가 들어갔으면 200억을 벌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손해 났다가 아니고 여기 들어갔으면 200억 벌 수 있었는데 못 벌었다. 장래 예상, 예측. 그죠?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 맡겼는데 네. 증권회사에 저 2차 전지 했으면은 200% 올랐는데 삼성전자 사가지고 10%밖에 안 올랐다. 그럼 이제 요만큼이 손해가 배임이냐? 이런 논란이 되는 거예요. 실제 손해가 아니고 벌 수 있었다. 예측이라는 거죠. 그 예상은 계산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거를 배임으로 인정한 적도 없어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3자 뇌물인데 핵심은 경기도가 무슨 대북 사업에 도움을 줄 걸 목적으로 해서 북한에 돈을 줬다잖아요. 예. 그럼 경기도가 대북 사업을 해줄 권한이 있느냐? 없어요. 지방자치단체는 권한 자체가 없고. 그다음 돈을 준 게 맞느냐? 지금 이제 영수증 냈다 그러는데 북한에 쓴 영수증이잖아요. 진위 확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북 사업 관련하는 분들은 영수증을 막 돈 주고도 만들어내요. 실제로 그런 지금 안부수라는 분도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범죄 혐의 소명이 만만치 않다. 요 문턱을 저는 못 넘을 거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다 쪽에서부터 걸릴 거다. 그렇게 그렇죠. 그 말씀이 네. 증거인멸까지 가지도 않을 거다. 자, 김 교수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그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된 게 142페이지인가 그렇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 받을 때 네. 검찰이 갖고 있는 자료나 증거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구나 빼박이구나 이런 걸 느꼈던 게 저는 두 가지 반증 사건이 있었다고 봐요. 첫 첫 번째가 처음에 1차 소환 조사 받았을 때 잘 조사 받다가 나중에 날인을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3분의 1 페이지 넘기다가 갑자기 이것을 못 하겠다. 예. 그건 뭐냐면 자기도 생각할 수 없는 빼박의 증거를 자기가 스스로 동의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저도 뭐 경찰 조사를 받아봤습니다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결백하고 내가 잘못했으면 내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면 고쳐달라면 고쳐주고 다 해요. 그런데도 중간에
또 있다가 날인을 거부했다는 건 뭔가가 이재명 대표 스스로 깜짝 놀란 게 들어왔구나. 있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이제 아슬아슬하게 가결된 것들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전날 부결 호소문이었잖아요. 그 부결 호소문을 왜 냈을까? 그렇게 역풍이 불고 후폭풍이 불 텐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네. 아 영장 실질 시사하면 내가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표도 법조인이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민주당 동료 의원들을 뭐 회유하든 압박하든 호소를 해서 부결을 하려고 했던 거죠. 저는 그 두 가지 사건이 역으로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구속을 직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구속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저는 거의 100%라고 생각해요. 거의 네, 100%라고까지 예, 예.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검찰이 죽어요, 사실은. 이 논리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 부결 호소문이라는 데 SNS 글은 뭐 영장 발부 여부와는 아무 이제 관계가 없는 얘기고 뭐 어쨌든 이제 부결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 표명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이제 날인 거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해서 날인 거부했다. 검찰은 사실 수사 과정에 결정적인 증거를 안 냅니다. 거의 영장 청구할 때 법정에서 제시해요. 그건 왜 그래요? 불이탈을 알리는 거죠. 아까 세지 않게 그렇죠. 상대가 그러니까 준비하지 실제로 못하게. 그 수사 과정에 증거 제시를 잘 안 예, 해요. 예. 그냥 물어보기만 하고. 예. 그러니까 이 영장 청구했을 때 피의자나 아니면 받는 분이 가장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검사는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있으면서 판사한테 내죠. 네. 근데 그거를 볼 수가 없잖아요. 네. 당사자는 볼 수가 없는데 법정에서 딱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그럼 있었겠느냐? 저도 요 수사 과정에 관여해 보니까 언론에 나오는 거 이상이 없어요. 언론이 제일 먼저 나와요. 대부분 수사 과정에 이런 증거 제시했다 저런 했다. 근데 실제로 수사 과정 들어가 보면 그 증거 안 보여줘요. 법정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근데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지금 많은 언론에서도 이 검찰이 이제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건 좀 의외로 봤는데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급하다 얘기했잖아요. 증거 위증 교사 부분인데 뭘 또 얘기하냐면 형평성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백현동 사건에서 김인섭 씨나 아니면 뭐 다른 분들이 구속됐다. 그리고 뭐 이화영 부지사도 구속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같은 혐의로 구속됐냐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김인섭이나 이런 분들은 알선수 이제 돈 주고 받은 걸로 구속됐거든요. 네. 배임이 아니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건 배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 문제 예를 들어서 돈을 받았거나 뭐 뇌물이거나 알선수재 이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 처음에 구속한 게 개인 비리예요. 네. 뇌물이라든지 알겠습니다. 정치자금. 그러니까 사실은 관계 없는 걸로 구속해놓고 자. 이 사람도 구속됐으니까 이재명도 구속해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일 보면 돼요. 내일 보면 돼요. 이거는 되지 내일 뭐. 결과를 네, 보면 그럼요. 될 것 같고 이제 두 분이 어떤 근거로 기각이다 구속이다 말씀하시는지는 파악을 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민주당에서 돌아간 상황을 좀 봐야겠어요. 우선 원내대표 박광원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말 속전속결로 다시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게 됐는데 후보가 4명 나왔습니다. 홍익표, 남인순, 또 누굽니까? 김민석, 그리고 마지막에 우원식 의원. 우원식 의원은 진짜 마감하기 직전에 5분 전이라는 얘기. 5분 전에 네. 이게 무슨 사연이에요? 아마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원식 의원 아시겠지만 예전에 원내대표도 한번 했었고 그리고 어쨌든 뭐 대선 때부터 계속 이재명 대표를 도운 핵심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던 것 같은데 아마 뭐 앞에 인터뷰 들었습니다만 아마 좀 나가달라는 요청을 하는 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김문식 교수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그렇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원식 대표가 막판에 등록을 했다는 것은 네. 친명계에서 우원식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 전에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친명 비명이 눈치를 보는 사이에 좀 치고 들어가 볼까라는 이제 틈을 좀 노리고 이제 먼저 선제적으로 예. 선언을 한 것 같고 예. 홍익표 의원도 이제 친명으로 이제 최근에는 좀 입장을 갈아탔지만 예. 사실은 원조 친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같은 옥중공천도 불사해야 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구속이 됐을 경우에 직무대행이든 권한대행이든 원내대표가 하게 될 텐데 그 원내대표 자리를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이재명 대표 후임으로 가장 많이 떠올랐던 1순위가 우원식 대표입니다. 그건 뭐 당내에 다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번 원내대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니까 네. 가장 믿을 만한 사람으로 가자. 그래서 우원식으로 정리한 걸로 이건 뭐 100% 정확한 해석일 겁니다. 100%. 네. 그러니까 5분 전에 등록하고 그렇죠. 심지어 그러니까 전전 원내대표를 했던 분이 분인데. 또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제 사상 굉장히 초유. 긴박하게 돌아가는 거고 예. 제가 이제 하한가로 이재명의 늪에 빠진 민주당이라고 그랬냐면 옛날에 조국의 강 이야기했잖아요. 예. 조국의 강은 그래도 힘들어도 건너갈 수 있어요. 늪은요 빠지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빠집니다. 이건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지금 늪에 빠졌다고 보세요. 지금 왜냐하면 이제 친명과 비명 사이에 이제 싸움이 본격화되고 네. 오늘
내일 원내대표 선거를 하면 또 친명으로 또 라인업을 잡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옥중에서도 끝까지 당대표직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예. 고집을 하고 친명계들이 똘똘 뭉쳐서 비명계를 색출하고 쫓아내고 네. 친명 중심으로 총선을 치르겠다. 이재명 얼굴로 치르겠다. 네. 이렇게 가면요. 이 민주당은 사실은 싸우면 싸울수록 허우적거리면서 늪에 빠지는 겁니다. 이건 정말 답이 없는 거라고 봐요. 국민의힘은 땡큐입니까? 뭐 정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우리가 한국 음. 정치 전반의 발전적 차원에서 보면 총선으로 봤을 때는 노 코멘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표정 관리해라라는 주문이 지금 내려졌을 정도로 이재명의 늪에 빠지는 거 아니냐 민주당이 지금 그런 네, 생각을 네.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 현 변호사님 네. 가결표 던진 의원들을 색출해서 징계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심각한 해당 행위자 아니냐? 이제 이런 분위기가 당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예 지도부 입에서까지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뭐 지도부에서 일단 해당 행위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뭐 일단 해당 행위랑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밝힐 거냐 문제잖아요. 이제 공개적으로 밝힌 분들은 몇 명 2명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몇 분 더 되는 것 같긴 해요. 아. 그런데 지금 대략 뭐 29에서 39표라고 보면 나머지 분들은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뭐 예전에 뭐 서명 예를 들어서 31분인가 뭐 아마 이제 포기해라 이 서명했던 분들이 그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나는 부결이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한 그렇죠, 분들 그렇죠. 중에 난 예, 부결이다 예. 이러는 분들. 그러면 사실은 이 숫자가 부결했던 분이 훨씬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공개적으로 밝힌 분들만 징계할 수 있느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서 징계 부분은 아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보세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징계가 지금 뭐 제명이냐 이런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일단 어쨌든 본인이 밝혔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밝힌 게 좀 떳떳하다고 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지금 해당 행위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넘어가면 당의 기간이 이상해지죠. 김 교수님 이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뭐 저기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마오쩌둥 시대의 문화혁명 시기의 광풍이랑 똑같은 거죠. 아니 민주정당에서 인사 문제에 관한 투표기 때문에 다 기표수에 들어가서 무기명 투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 스스로 당론을 안 정한 거 아니에요. 네. 당론을 정하는 게 부적절하다 해서 그랬던 건데 당론도 정하지 않은 것이고 무기명 투표 인사 문제에 관한 것인데 그 나중에 가결됐다고 그래서 색출해서 뭐 선언한 사람이든 선언하지 않은 사람이든 의심되는 사람이든 무조건 징계하겠다, 제명하겠다, 해당 행위다. 이건 제가 볼 때 정말 민주정당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론을 정했으면 내가 그렇다고 이해를 해요. 네. 왜냐하면 당론을 정하면 아마 당원 당규상 당론에 위배되는 투표를 하면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긴 있을 예. 거예요. 근데 당론을 정한 것도 아니고 아까 서은숙 최고위원의 말로는 당론으로 딱 정하지만 않았을 뿐이지 거의 당론이었다. 자율투표가 아니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분이 저 의원이 아니시니까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아.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민주정당에서 네. 다 개인 그 국회의원 개인 한 명이 다 헌법기관이고 네. 자기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투표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 가결시켰다는 걸 색출해서 징계하겠다? 아니 저는 이건 정말 민주당이 이제 늪에 빠지는 이게 첫 단계입니다. 허우적거리면서 계속 발목으로 부려잡고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이런 부분이 현 있는 거예요. 변호사님? 물론 이제 다 양심에 따라서 뭐 헌법 기관이니까 하면 되는데 그 정당 소속이잖아요. 당 소속이거든요. 만약에 네. 나는 그런 거 싫다라고 예. 하면 그냥 혼자 정치하면 돼요. 당에 소속돼 있단 말이죠. 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은 당론이 아닌데 그걸. 아니, 사실상 근데 지금 아까 저 민태비처럼 최고위라든지 아니면 의원총회라든지 뭐 중앙위에서 다 얘기했단 말이죠. 우리 이렇게 해달라 원내대표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당론만이 어떤 뭐 실제로 당론으로 정해야만이 구속성이 있다고 얘기해버리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아요. 다 하지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직접 얘기한 거잖아요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시간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게 뭐 제명까지 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 만약 진짜로 그게 현실적으로 징계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김 교수님 비명계 선택, 비명계는 어떻게 움직일 걸로 보세요? 그게 이제 이재명의 늪에 빠지는 게 이제 그런 이제 징조들이 계속 가속화될 텐데 그래서 이미 심리적 분당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비명계와 친명계가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빠져드는 거예요. 심리적 분당에서 그칩니까? 아니면 그게 물리적 분당까지 이어질 아니 가능성이 실제로 있다고 징계를 보세요? 한다든지 예. 아니면 제명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 공천에서 완전히 불이익을 준다든지 예.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살려면 나가야죠. 쪼개집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그 표결에 들어가기 직전에 오전에 박가원 대표가 찾아갔었잖아요. 네. 그때 저 모종의 딜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재명 대표 측에서 나온 워딩이 통합적 당 운영 기구를 네. 만들겠다 했을 때 비명 측에서 그 부분을 신뢰하지 못했고 네. 결국 타결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건 내년 총선이 지금 모든 국회의원이나 공천 지망생들은 내년 총선이 그냥 가장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네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주지 않으면 당연히 뛰쳐나가든 아니면 쫓겨나든 뭐 둘 중에 하나죠.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만 근데 상황인 것 같고 사실은 친명계에서는 쫓아내도 이길만 하다 생각하면 결국은 이제 분당이 되거나 뭔가 되려면 이제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정치에서 구심점은 대선 후보, 아니면 당대표급 이상의 뭔가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네. 지금 뭐 비명계라는 분들이 누구를 그런 구심점으로 해서 정치를 할 거냐 없어요. 인터뷰 하던 분들도 인터뷰를 잘 안 하고 있잖아요. 본인 스스로. 지금 여기 나와서 맨날 뭐 아니 뭐 이성민 당대표 의원도 물러나라. 인터뷰하시고 김종민 의원도 인터뷰하시고 두 사람. 이원욱 의원도 하시는데. 세 사람. 그분들도 제가 보기엔 제일 먼저 안 나갈 거예요. 제가 보기엔. 제일 먼저 안 나간다고 저는 봅니다. 깃발을 먼저 들 사람이 그럴 없을 사람이 거다. 없어요. 그래서 그 못 말씀하신 나간다. 세 분들이 아마 제일 먼저 안 나갈 거다. 제일 먼저 안 나갈 거다는 게 절대 안 나갈 거다. 절대 안 나갈. 알겠습니다. 지금 본방송 시간이 한 2분밖에 안 남아서 현 변호사님의 키워드를 넘어가고 두 분께 제가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오늘 김현정의 5분만 유튜브로 조금만 더 중요한 사안들 더 나누기로 하죠. 현 변호사님, 인사청문회 사실 지금 일정도 못 잡았어요. 네. 정치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그렇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분에 대해서 그나마 유인촌 후보자가 나을 정도로 좋지 않다 그러셨어요? 네네. 사실 이제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뭐 주식을 파킹했냐 안 했냐 논란도 물론 예. 있습니다. 예. 이게 약간 편법 아니냐.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에는 반하지 않지만 사실상 지금 김웅 의원 얘기처럼 맡겨놓은 거 아니냐 신우이한테. 근데 신우이한테 맡겨놓은 것도 뭐 다른데 저는 문제는 오히려 그 문제보다 더 심각한 거는 2019년에 이걸 다 사왔잖아요. 다시. 맡겼던 주식과 뭐 팔았던 주식 다 사왔거든요. 예. 근데 그때 사올 때 이거를 사실은 개인의 돈으로 줘야 되는데 이 퇴직금이라든지 급여 명목으로 해서 회사 돈으로 줬다는 거예요. 지금 그 금액이 꽤 됩니다. 뭐 보니까 한 1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전형적인 배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경영권을 인수하고 내가 그 주식을 사는 건데 내 돈으로 사야 되거든요. 그래 내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퇴직금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해서 줬다는 거잖아요. 회사 돈이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서 회사 돈을 쓴 거잖아요. 자기 경영권과 주식을 사기 위해서. 그럼 이게 이제 배임이 되는데 배임은 이제 검찰이 수사권이 있습니다. 이걸 수사할 거냐 말 거냐인데 만약에 이게 조국 장관 후보자였으면 바로 아마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안 하고 있죠. 김 교수님이 30초 마무리해 주시고 유튜브로 넘기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이제 날짜 잡아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 단식 이 구속영장 때문에 지금 정기국회가 전반적으로 지금 어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참 야당 대표 단식이 얼마나 후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인사청문회 때 잘 검증을 했으면 좋겠고 김행 후보자의 저 문제는 저도 일단 뭐 해명을 먼저 해보고 깨름직한 것이 있다면 분명히 저는 뭐 책임을 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라디오 본방송 정리하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고 유튜브로 조금만 더 오늘은 확실히 갈 것 같아서 아예 제가 두 분과 코너 시작하기 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두 분이 다 너무도 감사하게 오케이를 해주셔서 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바쁘신데요. 김 교수님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새는 아예 5분씩 비워놓고 오시죠? 이 막판에 저희들이 순서가 들어가면 5분은 마지막 마지막 코너 때 아유 감사해요. 역시 방송을 아시는 분이라서. 월요일 이 시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일주일에 이슈를 저희들이 그럼요.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죠. 5분씩은 비워놓으시는. 뭐 50분이라도 비워야죠.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조금 긴장을 푸느냐고 지금 웃으면서 유튜브로 넘어왔습니다만 저는 이번 주가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숨이 막힐 정도로 좀 숨가쁜 한 주예요. 어제도 그냥 긴장하면서 계속 뉴스를 틀어놨거든요. 보고 또 상황이 또 바뀌고 뭐 이게 이제 지난 목요일부터 계속되는 이런 상황. 진짜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러니까 내일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또 한 번의 전국의 그렇죠. 분수령이 되고 그것은 그냥 이재명 대표의 구속이냐 기각이냐 문제가 아니라 총선판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고 민주당은 어떻게 가는 것인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너무도 많은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긴장이 되는 오늘 내일 모레입니다. 일단 현 변호사님 네. 법조인이시니까 제가 좀 여쭐게요. 내일 10시부터죠. 네. 예, 내일 10시부터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시작이 되면 이재명 대표는 일단 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나간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들이 이루어져요? 일단 검찰 측에서 뭐 네. 영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죠. 예. 지금 뭐 요즘 추세가 이제 PPT를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그럼 PPT를 아마 제가 보기에 몇백 장 할 것 같아요. 아니 이미 페이퍼가 넘어간 거 아니에요? 판사한테? 넘어가는데 예. 보통 이제 설명을 PPT라는 게 이제 파워포인트로 예.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는 거죠. 그걸로 쭉 이제 읽을 텐데 영장 내용도 아마 중요하겠지만 영장은 다 내용 나왔지만 네. 이제 구속의 필요성 이런 부분을 아마 장황하게 설명하는 게 제가 보기에 뭐 몇 시간 갈 것 같고. 검사들의 검찰의 PPT가 있다. 그렇죠. 프레젠테이션이 그렇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변호인이 그에 대해서 반박을 하겠죠. 그럼 이재명 대표 변호인도 PPT를 합니까? 준비하죠. 아, 보통 반발을 하면 PPT 그거에 대해서 선생이구나. 이제 보통 요즘 다 이제 전자소송처럼 하기 때문에 큰 화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 띄워서 이제 설명을 하는 진짜 식으로 PPT네.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판사가 그러니까 검찰 측 얘기 먼저 듣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변호인 측 얘기 듣고 예. 판사가 이제 양측에 질문을 하고 아. 양쪽에 질문하고 또 그때는 필요하면 이재명 대표한테 해요, 변호사한테 해요? 뭐 검사한테도 할 수 있고 변호사한테도 할 수 있고 그나 마지막 순간에는 또 당사자한테도 하고. 당사자한테 질문도 하고 예. 그렇죠. 판사가 아마 궁금한 거를 좀 물어보겠죠. 어느 정도 시간이 이번에는 걸릴 거라고 보세요? 이 정도 사안이면. 그래도 사실은 이게 막 늦어질 것 같지는 않고 저는 오후 정도 되면 끝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10시에 하면 점심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점심시간은 넘길 것 같고요. 점심시간은 점심 먹고 해요?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른데 예. 보통은 연속성을 하려면 그냥 굶고 해요? 예,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구나. 오후쯤에 끝나고 나면 또 어디서 대기하잖아요. 어디서 대기하죠? 구치소에서 이번에는 대기하죠. 이번에 구치소에서 네. 대기해요. 대기를 하고 나면 결과가 나오는 게 한 새벽쯤 예상하세요. 그러면? 그러겠죠. 아마 이게 새벽 워낙 정도? 뭐 수사 기록이 몇십만 페이지라 그러니까 네. 판사도 그걸 다 봐야 될 거잖아요. 그렇게 아. 본다 그러면 아마 뭐 다음 날 새벽 정도 되겠죠. 자, 여러분 이제 시점을 보세요. 그러면 수요일 새벽쯤에 구속이냐 기각이냐 결과가 나오는데 원내대표 선거는 이미 끝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원내대표 선거 내일 열리는데 끝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원내 지도부와 이 최고위원들이 거의 다 친명 체제로 이제 네. 완성이 되는 상황 속에서 구속이든 기각이든 결과가 나오는 이렇게 그렇죠. 이제 타이밍이 그렇죠. 타임 테이블이 물려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될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제 구속이 되는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네. 구속이 되는 경우를 가정해 보면 원내대표 새로 뽑힌 친명계 대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고위도 이제 송갑석 의원 사표가 수리됐기 때문에 친명 일색으로 다 됐고 고민정 의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원내 지도부와 당 최고위가 이제 친명 일색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왜 그게 중요하냐면 구속이 될 경우에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민주당이 그 말은 꺼내지 않고 있는데 현직 당 대표가 구속에 대해서 영어의 몸이 됐을 때 이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사퇴를 하든 말든 사퇴는 안 할 태세니까 네네. 사퇴는 안 하실 것 같은데 사퇴를 안 했을 때 이게 직무대행 체제로 해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아마 그 다음에 바로 논의가 될 겁니다. 당 대표직은 그러니까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대표지만 있지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 유권 해석을 최고위에서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 저는 그 부분에 대해 논란이 분명히 있을 그 것이고 말씀은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재명 그렇죠. 대표가 뭐 굵직한 거야 찍을지 모르겠지만 당무를 봐야 감옥에서. 되니까 그렇지만 일일이 뭐 사소한 그렇죠, 것까지 그렇죠. 찍을 수는 없을 테니 누군가는 대행을 해야 직무 된다. 대행이 있어야 그 체제를 됩니다. 어떻게 갈 것인가가 또 숙제가 그러니까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 될 상황인지 아닌지부터 판단을 해야 되고요. 예. 아니 끝까지 직무대행 체제 없다 그냥 이재명 대표 옥중에 있지만 옥중 대표를 그냥 한다라고 해보면 그냥 가는 거고 그게 아니고 민심을 봐서 그게 아니다 그러면 직무대행으로 해석을 하면 직무대행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이제 유력한 게 원내대표 아니면 수석 최고위원이 네, 네, 되겠죠. 네. 직무대행으로 갈 건지 말 건지 해석하는 게 빠르고 우선이고 그다음 직무대행 체제 간다면은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민주당이 말을 안 하는데 그 당연 단계 그게 있잖아요. 부정부패 비리 혐의로 기소가 되면 직무정지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것도 근데 지난번 대장동으로 비리로 기소됐을 때는 그걸 당무위를 열어가지고 이게 정치 탄압으로 해석되니까 네. 안 하는 걸 빼버렸잖아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정치 그러니까 탄압일 저는 경우는 안 이번에도 한다. 또 그게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3자 뇌물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구속이 됐을 때 과연 그러면 이게 직무정지를 할 건인지 하지 말아야 될 건인지. 그 부분을 가지고 비명계와 친명계가 충돌하게 될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왜 조정식 사무총장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겠느냐. 사무총장의 결심이거든요. 아, 그게요? 그렇죠. 사무총장의 직무를 중지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당원 단계에. 아. 그러니까 송갑석은 사표 수리하고 예. 조정식은 사의를 표명했지만 사표를 안 받은 거예요. 예, 예. 저는 거기까지 다 이재명 대표는 계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친명이니까. 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머릿속에는 정말 계획이 아주 치밀하게 다 있어요. 저는 그 두 가지 경우를 다 상정해 놓고
조정식 사무총장을 유임을 시킨 상태에서 만에 하나 비명계에서 이것도 비리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직무정지 해야 된다고 욕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언론에서도 나오고. 네. 그러면 사무총장이 이건 정치 탄압이니까 아니다. 유권 해석을 왜 한다. 당무위에서 또 결의를 해야 되거든요. 음.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그건 이제 네. 구속이 됐을 경우의 구속됐을 시나리오를 경우에, 말씀이시고 구속됐을 기각이 됐을 경우의 시나리오는요? 그건 뭐 현 변호사님 말씀하시면 되지 뭐. 기각. 예. 예. 아니, 기각됐을 때는 뭐 뻔하기 때문에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이제 구속됐을 때 문제인데 지금 기각이 돼도 아니, 기각되면은 뭐 당연히 뭐 그렇지, 당대표로 그렇지. 그냥 가는 아니 거고. 그 말씀이 아니라 분당 가능성이 그 경우에도 생긴다고 보세요. 이건 김 교수님 말씀. 기각이 돼도 사실은 친명 비명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기각이 다리를 돼도? 건넜죠. 자, 현 변호사님 일단 지금 이 아니, 시나리오 말씀. 기각되면 당연히 뭐 당대표 계속 하는 거고 음. 그다음에 뭐 지금 비명계라는 분들은 아마 지금 뭐 바로 꼬리를 내리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속됐을 경우 문제인데 지금 이제 그거를 이제 권리나 유고로 자꾸 해석하려고 싶어 하는데 알겠지만 권리라는 거는 법적으로 권한이 없어질 때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사망하거나 탄핵되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때 이재명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 때도 뭐 권리냐 유고냐 맞아요. 말이 그거 많았잖아요. 싸웠죠. 근데 이제 그때는 다음권이 정지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권리가 맞될 텐데 유고라는 건 우리가 이제 뭐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되고 사망이나 뭐 질병이나 뭐 이런 걸 네.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해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유고 상태는 되지 않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뭐 연락이 안 되고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연락이 안 되죠. 핸드폰이 왜안 돼요? 핸드폰은 안 되는데. 핸드폰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 변호인 통해서 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당 대표가 일일이 모든 당무를 다 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당무는 이제 사무총장이 원래 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될 걸로 보고. 그럼 직무대행 제재 이렇게 안 가는 걸로 보세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갈 필요가 없죠. 직무대행조차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니 뭐 안 가려는 게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죠.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다음에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대표가 현직 대표가 감옥에 있는데. 지금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당연히 뭐 변호사 입장이니까 적부심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보석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적부심은 아시겠지만 이제 수사 기간, 검찰 수사 기간은 20일이거든요. 20일 기간 내에 적부심을 할 거냐, 아니면은 기소된 다음에 이제 보석을 할 거냐, 그 고민은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적부심보다는 이제 보석이 조금 낫다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적부심은 20일 내에 해야 돼요. 그럼 뭔가 그 사이에 우리가 뭐 준비를 하고 새롭게 나와야 되는데, 근데 적부심에서 기각돼 버리면 나중에 보석도 조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럼 한 20일 정도만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보석을 청구하는 수순이 더 낫다. 그리고 실제로 뭐 김용이나 지금 정진상 같은 경우에도 보석으로 나왔거든요. 적부심 청구도 한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고 이럴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그래봐야 그러면 한 20일 정도니까 제가 보기에 뭐 지금 말씀처럼 이거를 뭐 권리나 유고로 볼 수 아닐 것 같고 직무 대행도는 필요 없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명계 핵심 우리 현근택 변호사께서 유고나 거리가 아니니까 직무 대행조차 필요 없다고 하니까 정말 옥중결제 그 의지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아니 이 부분은 아까 서은숙 최고위원하고도 인터뷰했습니다만, 약간 뭐 고민 중입니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해져 지금 있네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당 대표직은 유지한다라는 그러게 방침을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도 확인했다라고 아까 그게 우리 말씀하셨어요. 국민들이 볼 때나 여론이 봤을 때 그걸 정말 납득이 될까? 저는 사실 이제 늪에 계속 빠지는 그러니까 거예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또 8개월 앞두면 전당대회를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12월 경우지. 이렇게 사퇴할 경우, 그러니까 12월 말전에 사퇴하면 전당대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내년이 총선이잖아요. 그러면 전당대회를 이제 11월이나 12월에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총선 못 치러요. 전당대회 하면서 어찌 보면 막 이렇게 서로 갈라지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그러니까 총선 앞두고 전당대회 하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시나리오. 근데 이제 중도 확장성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가 뭐 기각이면은 뭐 얘기가 안 됩니다만, 구속일 경우에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게 중도 확장성에 있어서 이게 득이 되는 것인가라는 이런 좀 전략적인 부분에서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민주당 분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계속 구속됐을 때 전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1야당 대표고 사실 이제 정기국회 기간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정기국회에 사실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에요. 그리고 예산과 법안, 특히 예산 같은 거는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인사청문회라든지 이것도 다 이제 딜레이되고 있는데, 제1야당 대표를 그럼 계속 구속시켜 놓겠느냐, 구속해야 하는 게 맞느냐, 이 판단이 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은 올해 예산안이나 법안은 다 넘어가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국회가 올스톱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설사 구속이 되더라도 곧 나올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물론 판사가 정치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럼 올해 그 정기국회가 이제 막 시작됐거든요. 예. 국정감사도 이제 10월에 시작하고 예산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거 못 해요. 될 수가 없죠. 저는 현 변호사님 이렇게 이제 구속 시나리오 이후에 여러 가지 것들 생각해 보는 거 보니까 친명주의에서도 구속의 가능성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질문을 그렇게 모르니까 물어가니까 그런 거죠. 답하시지. 그다음에 거죠, 이제 뭐. 중도 확장성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제가 밖에서 볼 때 판단을 해보면 네. 우리 현 변호사가 뛰고 있는 성남 중원구처럼 네. 공천만 받으면 때려 죽여도 당선이 가능한 그런 지역에 있는 그 현역 의원들이나 그런 지역을 뛰고 있는 친명계 후보자들은요 네.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공천 받고 내년에 당선된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중도 별로 필요 없어요. 이제 그러나 이제 마음이 지금 막 절박하고 지금 이 말 써서 모르겠 똥줄에 타는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현역 의원들이나 서울에 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사실은 수도권. 중도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호남에서 뛰려고 하는 사람이나 호남이 현역 아니면 우리 성남 중원구를 비롯해서 경기 남부 쪽에 민주당의 텃밭을 뛰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 현역 의원들 이 사람들은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공천이 곧 당선인데. 그러니까 탄탄한 곳에 있는 분들과 그럼요. 험지에 있는 분들의 생각이 좀 다를 것이다. 그러나 서울에 뛰는 사람이나 충청권 이런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서울과 충청권은 이게 5% 6% 사이가 팍팍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저희들이 그냥 지켜볼 따름입니다만 그게 참 우리 민주당 내에 이 좀 그래요. 제가 볼 때 좀 쌉쌀해요. 그렇게까지 정치를 해야 되나? 씁쓸해요, 씁쓸해. 아니 그거야말로 어찌 보면 이제 국민의힘이나 집권 여당에서 바라는 시나리오이기도 하고 그것 네. 때문에 이렇게 1년 반 동안 수사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총선 때까지 끌고 가서 써먹으려고 하는 건데 우리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잘해주고 계시니까 다음 총선은 사실은 정권 중반에 하는 거고 정권 심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재명 국민의힘이- 대표가 있든 없든 정권은 무조건 정권 그렇죠. 심판이다. 기본적으로 야당이 무슨 뭐 야당 심판이라는 건 이미 심판 받았어요. 아무리 떠들어봐야 안 통해요. 대선으로 받았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이제 앞으로 봤을 때 잘할 것 같느냐? 저는 아주 잘할 것 같아요. 예. 아니 지지율이 지금 계속 뭐 덕담을 지금- 30%대 머물고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아무리 잘해도 네. 대통령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리고 저거 믿고 지금 들어보세요. 친명계 예. 계속 가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은 뭐 서로 지금 믿는 거예요? 서로 믿는 거 지금? 어로 다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뭐 만나보고 설명도 받아보면 다들 걱정해요. 경제 걱정하고 먹고 살기 힘들다, 물가, 이자율 다 얘기하는데 모든 정치 이슈가 지금 다 이 길로 가 있잖아요. 예. 여당이든 야당이든 예. 어찌 보면 정치의 실종이에요, 완전히. 정치 실종이에요. 그렇죠. 지금 다 중요한 거는 다 검찰이 하고 있고 법원의 판단에 받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처럼 이번 주에 모든 거 그렇지만 이게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정상이냐? 정치는 사실은 여야 간에 만나고 대화 타협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완전히 이제 실종된 상태예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야 우리가 맨날 서초동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냐. 이제 판검사들이 다 이제 결정권을 쥐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힌 구멍을 좀 어느 쪽이 뚫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선 후퇴를 그래서 이제 비명계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렇죠. 정권 심판론이 더 힘을 얻어서 네. 민주당에서 마음을 돌렸던 중도 성향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탈했던 민주당 그 지지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비명계가 하는 거 윤석열 아니에요? 대통령이 좀 국정 기조를 바꾸고요. 검찰 수사를 이렇게 무리하게 안 하면 돼요. 원인 제공은 검찰이나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하고 네. 그거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이 져라. 그걸 라는 게 이재명, 어찌 보면 이선욱은 가장 아니다. 전형적인 그런 건데 어. 사실 수사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장청을 민주당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친명계는 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잘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잘할 잘하지 것 못할 같은데, 것이다. 제가 그래서 국정 지지도가 계속 낮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소 욕 먹고 뭐 늪에 계속 빠져들더라도 공천만 받으면 해볼 만하다. 이 생각을 안이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또 반대로 질문 드리자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질 않는 상황이면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그 국정 운영의 방향 좀 확 바꾸고 예, 예. 이념이 제일이다 이런 것 좀 바꾸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될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가 아마 이제 민주당이나 우리 당이나 마지막으로 받는 성적표이기 때문에 네. 총선 이전에 받는 그래서 그 결과를 좀 보고 저는 우리 당이나 우리 용산이나 대통령께서도 국정 기조의 일정한 변화 그리고 중도층을 견인할 수 있는 그리고 수도권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대선의 연장전이 계속되고 있는 느낌 같은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양당의 대선 후보들이 계속 뛰면서 계속 부딪히고 있고 서로 반사이익에 의지하고 있고 뭐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권 내내 갈 수 있어요.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든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하는 건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대선 끝났고 지금 1년 6개월 남았는데 그동안 계속 뭐 300번 이상 압수수색하고 뭐 소환 몇 번 하고 영장 청구하고 이걸로 포기할까요? 좀 쉽게 포기 안 할 거라고 봐요. 그 생각이 갖고 있으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포기 못한다. 당연하죠. 서로. 지금 그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지금 뭐 강서구청장 얘기하시는데 아니
대법원 판결로 해서 직을 잃은 사람을 다시 사면해서 다시 출마하는 게 맞아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김태호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 총장. 해도 제가 보기엔 그거는 진짜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말이 안 된다고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화면 2분할 해주시고요. 예, 두 분 잡아주십시오. 예. 김근식 교수님, 현근태 변호사님 두 분 잡아주십시오. 자, 화면 보시면서 추석 인사도 하고 끝낼까요? 네. 네. 추석 인사, 김 교수님부터 추석 인사.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 한가위 명절 풍성하게 잘 보내시고요. 정치가 참 엉망이긴 합니다만 같은 정치하는 입장에서 어쨌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사과하세요, 대표로. 정치가 왜 국민들에게 지금 희망을 네, 주지 못하는가? 글쎄 말이에요. 예. 근데 아무튼 제가 들어가야 좀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아직 들어가지도 네, 않으셨기 예. 때문에 이해합니다. 현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아무튼 뭐 사과부터. 한가위 앞두고 있으면 다들 뭐 덕담 나누고 마련인데 지금 뭐 워낙 이 이슈가 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할 틈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람도 만나면 다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한가위는 한가위고요. 네. 그 친지들 만나고 또 친구들 만나고 동창들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정치 얘기는 하지 마시라. 정치 얘기하면 싸웁니다. 정치 얘기는 부부간에도 싸워요. 형제간에도 싸우니까 부모 자식간에도 싸워요. 절대 정치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냥 덕담만 주고 받으시라. 건강하냐. 그 다음에 뭐 취업했냐, 결혼했냐 이런 얘기 절대 묻지 마시고. 차라리 연예인 얘기하는 게 나아. 그러니까 연예인 얘기 뭐 요즘 들리지도 않아요. 아니면 영화 아시안 게임 이야기 아니 하든가. 볼만한 게임 영화도 얘기. 잘 없어요. 영화라도 있으면 영화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건강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 맞이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정치인의 덕담이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가 될 줄은 몰랐는데 진짜 예, 두 분 분발해 주시고요. 정말 좋은 희망 있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 두 분도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다시 안 볼 것 같이 인사하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